자, 나폴리와 우디네세, 그리고 우디네세와 나폴리, 예,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1이었으니까요. 뭐, 이제, 최종 스코어는 1대1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폴리가 드디어 두 번째 우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자, 나폴리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자, 우승하면서 이제 뭐 후회스러운 경기가 없어서 일단 좀 마무리가 좀 살짝 아쉬웠는데, 전반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디네세가 선제골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서는 한 골 정도 나온다면은 그 정도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근데 만약에 우디네세전에서 만약에 졌으면은 다음 이제 피오렌티나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도 제가 아까 예상을 했잖아요.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폴리가 드디어 우승했던 게, 야, 이거 꿈은 아니겠지. 이거 꿈일 거야. 진짜 이거 진짜 우승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꿈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꿈은 아니에요. 예, 꿈은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어찌됐든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제 이 팀으로 와서 우승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우승을 한 것도 진짜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 김민재 없으면은 이 팀에서는 어떻게 살릴까, 이 팀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온 지가 거의 작년이었어요. 작년 겨울 이적 시장 때 김민재 선수를 아예 팀으로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이제 나폴리로 이적한 순간에 드디어 이제 또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제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은 그 정도 우리가 팀을 덕분에 살릴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나폴리? 나쁘지 않았어요. 경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게다가 김민재 선수가 이 팀에 온 지가 거의 두 골을 넣었고, 게다가 데뷔전 이후부터 두 번째 골을 넣었던 주인공이었었고, 게다가 유벤투스전, AC 밀란전, 인테르전 모든 경기 다 등등 포함해서 그래도 패배한 적은 있었고 무승부한 적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팀에 온 지가 거의 뭐 4개월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4개월 가까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드디어 나폴리로 전격 합류했다는 소식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이아웃 하면은 이제 PL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다음 시즌에 이제 이 PL로 가면은 아마 김민재 선수는 뉴캐슬로 갈까, 아니 뭐 맨시티로 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로 잔류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모든 걸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이 팀에 온 지가 거의 몇 개월조차 안 됐고 몇 달조차 안 됐고, 그 정도는 뭐 데뷔 경력차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 선수도 이번 시즌을 통해서 참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거 있었고, 게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큰 역할은 아주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김민재가 있으면은, 그 덕분에 팀이 있으면은 만족해할 수밖에 없고, 그 팀에서는 김민재가 있어야 든든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김민재가 없으면은 팀에서 연속 무패 행진 계속 이어졌으면은, 무패 행진 깨졌으면 진짜 이거는 팀에선 미움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미움받지도 않긴 했어요. 뭐 물론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리그에서 우승한 것도 리그에서 우승한 것도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뭐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나폴리가 그대로 이 경기에서 피오렌티나전 준비했으면은 그 정도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우디네세가 나폴리에게 2대1로 졌으면은, 만약에 우디네세가 이길 경우에는 그 정도 다음 경기는 이제 피오렌티나전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했거든요. 중요했었는데 문제는 피오렌티나전을 준비하면은 그 정도 우승 세레머니까지는 준비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우승한 거는 그 정도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1대1이었으면은 그 정도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쉬울 분위기가 있지만, 전반전에 보니까 우디네세 선제골로 이겨줬었고, 게다가 우디네세가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1대1로 무승부로 이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디네세가 로브리지의 선제골과 전반전 13분의 전반전 선제골로 이어지면서, 그런 다음에 후반전 시작하면서 오시멘의 선제골로 그 동점골로 이어지면서 팀의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전반전과 후반전에 따르면은 비교적으로 하면은 아마 수비적인 역할이 좀 더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전담 마크를 해야 되는 선수들 가운데는 안 하고 있어요. 왜? 왜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수비에 집중이 너무 허술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디네세가 오히려 공격적인 방면에서, 그 공격적인 자원에서 제대로 역할이 미칠 지경이었죠. 왜? 그 정도까지는 우디네세가 그 정도 또 2대0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었을 텐데, 만약에 대참사각 나왔으면은 진짜 이거 비상이에요, 비상. 이스타TV의 추맨 형님도, 이존 형님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스타TV의 이존 형님도 맨날 나폴리한테 비상 외치잖아요, 비상. 그랬는데도 비상을 안 외쳤습니다. 왜? 나폴리가 우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우승 안 했으면 진짜 어떡하겠습니까? 까딱 잘못했으면은 우디네세에게 한 5대 0이나 6대 0 정도 만들었으면은 진짜 이거 대비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김민재가 그 정도는 역할은 충분히 했을 뿐이지. 근데 나머지 선수들 보니까 은돈벨레 뭐 안 하고 있었죠. 그냥 그저 선수들에게 패스만 전달받는 지령까지 이어졌고, 그랬는데도 은돈벨레 큰 역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득점도 없었고요. 근데 은돈벨레가 과연 이 팀에서는 분위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팀에서는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은돈벨레가 만약에 득점했으면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겠다.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었는데마다 아닐걸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은돈벨레는 수비적인 역할에는 충실한 편인데, 근데 은돈벨레가 역할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은돈벨레만 욕만 처먹게 될 것 같긴 했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인 생각은 아니고, 전 개인적인 생각은 김민재가 오히려 평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김민재 선수가 그 정도는 충분한 역할은 오히려 자신만의 역할을 최고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뭐 김민재가 어떻게 공격을 잘하는지, 뭐 수비적인 역할은 잘 못하는지가 아니라, 수비적인 역할은 잘하려는지 못하려는지가 아니고, 그 정도는 방어 태세로 한번 막아내는 게 오히려 역할이잖아요. 근데 공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수비는 공격을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패스만 주고받고 하는 게 오히려 역할이지만, 근데 문제는 오시멘도 오히려 공격적인 역할은 진짜 잘했습니다. 침투 역할도 잘했고, 게다가 지엘린스키가 여기서 패스를 한번 넘어준 다음에 오시멘의 헤딩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래도 오시멘은 두 번째 골 갔으면은 그 정도는 MVP 감이었어요, 진짜.
오시멘도 MVP 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오시멘도 MVP 각을 찍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디넷에도 오히려 성격이 좀 급했긴 했지만 그래도 나폴리가 더 급했거든요. 용무사항도 없었지만 그래도 뭐 요구사항도 없었고 용무사항도 없었고 그래도 나폴리가 그 정도는 팀의 역할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폴리도 순조롭게 진행했던 것도 알고 있겠지만 나폴리가 그 정도까지는 자 보세요. 지금 나폴리도 지금 스팔리티 감독은 진짜 오늘 이 경기에서 만약에 2대1이었으면은 뭐 그 정도는 잘할 것 같다. 우리가 이제 팀에선 자랑스러울 것 같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스팔리티 감독도 진짜 김민재 선수에게 칭찬 한번 좀 받아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스팔리티 감독은 김민재 선수에게 넌 아주 잘했어 김, 넌 진짜 아주 우리 팀의 최종 방어 라인이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넌 이제 다음 시즌에도 다시 우리 팀에 다시 재계약해서 이제 세 번째 우승 한번 좀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김민재 선수는 스팔리티 감독에게 네 알았어요, 이제 저도 이제 팀에 떠나지 않고 계속 이 팀에 남아서 다음 시즌 준비해서 이제 세 번째 우승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팀에서 살아남는다면 다시 여기서 이 팀에 남는다면 다음 시즌도 무조건 틀림없이 세 번째 별을 달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폴리는 그 충분한 역할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2달간의 이제 한국 프리시즌 투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다른 선수들 보니까 오시멘도 이제 맨유로 가게 됐다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은돈벨레도 지금 이제 토트넘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은돈벨레는 오히려 토트넘에 가면은 진짜 욕먹을 수밖에 없겠지만 왜 토트넘에 다시 돌아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잠시 생각해보면은 은돈벨레가 다시 EPL로 복귀설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시멘이 만약에 맨유로 가게 된다면 서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으로서 이제는 뭐 이제 적으로서 간주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뭐 만약에 나폴리의 오시멘이 이제 맨유의 오시멘이 된다면 이 정도는 김민재와 오시멘의 나폴리 더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만약에 김민재 선수도 이제 맨유로 오게 되면 오시멘하고 같이 맨유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맨유 선수 소속으로 간다면 진짜 김민재 선수도 이번 역할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마지막 경기가 이제 피오렌티나전이잖아요. 근데 가능성은 피오렌티나전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문제고 만약에 이제 다음 월요일날에 이어진 경기가 만약에 이제 새벽에 펼쳐지는 경기를 통해서 만약에 나폴리가 피오렌티나전을 잡고 이기면은 무조건 이제 우승 세레머니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트로피가 이제 증정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럼 이제 우승 트로피만 들어올리면 김민재 선수도 이제 이번 시즌 처음으로 통산 두 번째 별을 달 수 있고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하면은 이제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래도 곤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도 뭐 나폴리가 있으면은 뭐 김민재가 이제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은 진짜 우주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은 김민재가 팀에 남아준다면 오히려 떼댕큐고, 만약에 떠난다면 좀 다음 시즌이 좀 곤란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뭐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한 시간 만에 또 한 시즌 만에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으로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상대 수비를 아예 다 막아냈잖아요. 근데 김민재 선수를 칭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정도까지는 팀에서 역할은 오히려 좋았고, 그리고 큰 역할은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는 소식이 좀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았고, 뭐 무승부까지는 나쁘지 않았고, 이제 우승까지는 이제 한 발짝 다가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 ESPN에 보면은 ESPN의 그 통신으로 보면 아마 김민재 선수의 두 번째 별이 달 수 있고, 게다가 나폴리가 이제 두 번째 별을 달아준다면 이제 나머지 다음 시즌 세 번째 별을 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뭐 한 시즌 동안에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나폴리도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직행 확정이고, 뭐 우디네세는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경기로서는 잘 못하면 진짜 어쩔 수밖에 없고, 그래도 뭐 잘 싸웠습니다. 그런 것도 오히려 뭐 경기 자체도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팀에서는 역할은 주어진 것도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쉬운 상대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도 없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민재가 있으면은 팀에서 웃을 수가 있고, 김민재가 없었으면은 진짜 팀에서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렇지만 뭐 팀에서 우승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번 목표는 어차피 세리 우승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나폴리도 솔직히 이 팀에서 왔으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이 팀에서 가장 이제 두 골 두 도움까지 이어졌거든요. 뭐 두 번째 도움도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은 그 정도는 팀에서는 뭐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뭐 김민재 선수도 일단 칭찬해주고 싶고, 게다가 오시멘 선수도 칭찬해주고 싶고, 게다가 앙기사나 뭐 로보트카, 지엘린스키, 또 엘마스, 근데 은돈벨레 칭찬해줄까 말까 좀 일단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은돈벨레는 잘했지만 그래도 좀 다음 경기에서는 일단 부상만 안 당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은돈벨레도 항상 부상만 많은 편이라서 그렇지, 그래도 은돈벨레 빼주면 진짜 이 팀에서 우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챔스에서도 그때 은돈벨레가 없었던 이유는 그때 부상에서 완쾌되지 않아가지고 그 때문에 계속 연달아 결장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돈벨레 대신에 또 지엘린스키가 있으면은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오시멘도 칭찬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격적인 역할은 아주 잘했고, 게다가 엘마스 선수도 칭찬 한번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엘마스나 은돔벨레 그리고 지엘린스키 이 선수들도 진짜 잘 해냈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고 후회스럽지 않은 경기였고,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피오렌티나전은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번 주 평일날에 월요일 새벽에 넘어가는 경기에서 만약에 나폴리가 피오렌티나를 꺾으면은 이제 우승 세레머니와 그리고 우승 시상식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승 세레머니는 어떻게 준비할지는 각자 알아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오늘은 진짜 나폴리 두 번째 우승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